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서초 반포 지역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리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포커스는 수학 내신 리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이가 점수가 높으면 왜 높은지 낮으면 왜 낮은지 뭐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왜 수학은 못하는지 뭐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는요. 예전보다 난이도가 상향 평준화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면요. 난이도가 극강인 학교부터 낮은 학교까지 평균이 막 80점이 넘는 그런 학교까지 이제 세분화돼 있었다면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쉬운 학교들도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이 반포 지역의 중학교 내신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극강의 학교는 원촌중이 수학 내신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은 서일중, 경원중, 신동중, 세화여중. 난이도 중은 서운중, 반포중, 신반포중.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난이도 중에 있는 이 중학교들 같은 경우 서운중이나 신반포중, 반포중, 특히 서운중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막 80점이 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교과서만 다 풀어도 정말 수학은 못하는데 쌤도 정확하게 잘 못 푸는데 C단계도 정확하게 못 푸는데도 중학교 쌤도 교과서만 다 풀어도 100점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극강은 원촌중, 그 다음에 중상은 나머지 전체. 서일중, 뭐 경원중 같은 경우에 난이도는 조금 낮아지고 하지만 신반포중, 서운중, 반포중 같은 경우에 학교들이 난이도가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뭐 80점이 넘거나 그런 학교들은 거의 없고요. 평균이 한 70점 초반에서 60점 후반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막 원촌중은 막 어렵게 나오면 50점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뭐 아직까지도 원촌중은 극강의 난이도를 이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의 난이도는 그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서초 지역에 있는 뭐 서초중, 뭐 이수중, 방배중, 뭐 그런 쪽의 학교들이랑 비교했었을 때는 뭐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쪽 학교들은 아직도 뭐 동덕여중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내신 시험이 많이 쉽게 나와서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진학을 하면 그쪽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이랑 이쪽 지역에서 가는 친구들의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쉬운 내신만 하다가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면은 난이도가 내신 난이도가 그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왜 도대체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지는 않는다. 그 공부를 못하지는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국어나 영어 또는 사회 과목들 이제 내신 시험을 보면 2학년,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시험을 보면 국어나 영어 과목 굉장히 잘 나온다 점수가 90점이 넘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수학만 70점, 80점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적인 감이 없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랑은 조금 뭐 다른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뭐 100% 이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과 단연간 아이들의 성적 추이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중학교 이 반포 지역의 이제 중학교의 내신 반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국어나 영어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고등학교 국어나 내신, 영어 내신이랑은 좀 달라요. 양도 굉장히 작고요. 이제 양도 작고 그다음에 수능 스타일의 시험이 아니에요. 또 수능 스타일의 시험이 아니더라도 영어 같은 경우에 정말 영어를 잘하는 우리 이 반포 지역만 봐도 전체에서 3, 40% 이상이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이고 막 대부분의 그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의 친구들은 파닉스를 빨리 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하는데 한글을 배우기 전에도 파닉스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나와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공부를 더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으로 학원에서 평소에 하는 기본 실력으로도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돈이 들인 만큼 점수가 잘 나오게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중학교 영어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하고 발음이 더 좋은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달라요. 수학은 그 영어는 그 중등 과정의 그 틀에 벗어나지 않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국어나 영어는 어려운데 수학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숫자를 바거나 계산이 조금만 복잡해도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고도. 그래서 수학은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고도 난이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 점수가 조금 이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오시거나 그러면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수학 때문에 고민을 막 많이 하셔서 어차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하면 다른 과목이 극강으로 잘하고 완성이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만 열심히 하면 수학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잡기가 어렵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다른 과목은 잘해요. 국어나 영어는 내신 90점 이상 나와요. 그런데 중학교 90점과 고등학교는 달라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 쉽게 나오면 1등급 컷이 99점, 98점, 9등급제 기준으로요. 2등급 컷이 뭐 95점, 3등급 컷이 92점 뭐 그러니까 그러면 3등급 컷이라고 하면 23%까지가 90점대에 등급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상위 10% 안에 들으려면 적어도 95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중학교 영어 실력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범위도 굉장히 많고 중학교 때 학원 안 다니고도 내신 시험 100점 맞던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습서를 열심히 보는 것도 맞지만 이 수능형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한 체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 그 점수가 다르냐고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이제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5등급제 고등학교 공통수학 요번에 입학한 친구들 기준으로 2학년, 3학년이야 뭐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자, 그 잘하던 누적 테스트 극강의 상위권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이 서초 반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지를 이제 몇 학교를 제가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이제 그 학교들을 시험지를 제가 받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재작년 그 1학년 수학상 이제 고등수학상 이제 시험을 그 중간고사 본 거를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특별히 더 어렵게 나온 학교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지는 추세이지 않나. 눈으로 풀리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들을 이렇게 받아보고, 이 시험지는 이 학교에서 100점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에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전교에 100점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학 점수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난이도는 점점 내려가는데. 그런데 제가 그 누적 테스트 학원, 이제 그 대치동에 여러 가지 그 예비 고1반 그 탑반들 그 인원수 그 수백 명이 되는 그 인원수를 이제 보면은 대치 반포 서초 이제 지역 고등학교로만 놓고 봤었을 때도 그 모든 학교의 탑반들의 인원이 상위 10%를 다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진짜 막 미적분까지 다 하고 선행 심화를 한 그 친구들이 점수를 보면은 그럼 그 학교에 막 100점이 막 10명 이상씩은 있어야 되는데 10명, 20명씩 막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헛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잘 제가 예전부터 늘 하는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 풀어야죠. 실력이 좋은 친구들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중요한데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 이 쉬운 문제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 1학년 때 조금 삐끗했었던 한 친구가 저희 학원에 오면서 이제 좋은 입시 결과를 냈었던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거의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입시 결과를 이제 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직보에 오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 너무나 잘하는 친구예요. 부족함이 없는 친구인데 제가 잘 구슬려서 땡땡아 그래도 네가 뭐 실력이 없어서 직보를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과목 하느라고 수학을 조금 안 한 지가 됐으니까 리뷰 차원에서 한번 와봐라. 이제 그래서 이제 직보에 와서 아주 짧게 했어요. 한 시험지 한 3개 정도 푸는데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제 그 정도 다른 과목 뭐 직보 있으면 그거 갔다 오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시험을 다 100점을 맞고 1등급이 아니라 100점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직보에 오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전에는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이 자만해서 이제 그랬는데 그 전날에 푸니까 머리가 프레시해지고 생각이 다시 나면서 이게 내가 어려운 문제를 거나 모르는 문제를 틀렸던 거는 아닌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는 게 자기가 그 전까지 너무 교만했었다, 자만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요. 사실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들 생각에 막 더 푼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일정 부분 양의 공부를 양을 시켜줄 수 있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입시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학습 균형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수학을 어느 정도에서 중단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학원에서만 하는 걸로 가능한지를 플랜을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학원에서 해주는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어려운 것만 풀고 학기 중에서도 선행하고 시험 못 보면 니 탓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자, 고등 내신은 수능과 맞추어서 점점 더 쉬워지는데 아이들의 성적은 더 올라가지 않는다. 수학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도 점점 더 극강으로 잘하고 중간층이 없어지고 뭐 경제에서 중산층이 없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하지만 현재 수학에서도요 이 중상층이 없어요. 중상 그 중상층이 없다는 거예요. 네.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 극강으로 수학을 잘한다는 그 친구들 역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수학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밸런스가 깨져서 다른 과목 점수가 안 나와서 그 과목을 올리려고 하다가 수학이 등한시돼서 전체적인 과목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그래야 기말고사 때 우리가 반전의 계획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서초 반포 지역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리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